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린이집 1세 반, 이제 막 24개월이 지난 여자아이, 제가 가명으로 콩이라는 별명으로 부를게요. 콩이의 부모님께서 고민하시는 사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를 꼬집고 빼앗는 아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콩이는 어릴 때부터 스킨십과 표현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나 할머니 등 가족에게도 볼뽀뽀나 안아주기를 좋아했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래 친구나 동네 친구들을 만나도 먼저 안아주려고 하거나 볼을 만지는 등 표현이 아주 적극적인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최근 몇 번 난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 함께 놀이하던 중 너무 신이 났는지 친구 볼을 만지다가 콱 꼬집어서 얼른 제지하기도 했고, 그 다음 날은 미끄럼틀에서 만난 조금 더 어린 동생 볼을 꼬집어서 상처를 내기도 했거든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눈치를 살피고 또 미안하다는 듯 표현하는 걸로 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걸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꼬집힌 아이나 아이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는데 저도 많이 당혹스러웠거든요. 또 그 즈음부터 관찰해 보니 친구와 장난감을 놀다가도 필요하면 아무렇지 않게 힘으로 빼앗으려고 한다거나 안 주면 꼬집고 깨무려는 모습도 보여서 너무 걱정이에요. 최근에는 말이 많이 늘고 이해하는 것 같아서 "친구 얼굴 만지면 안 돼. 꼬집으면 아파. 뺏으면 안 되는 거야. 말로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아침마다 이야기해 주고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이야기할 때는 알아들은 듯 대답도 잘하지만 놀이터에서 놀 때나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놀이한 일과를 들어보면 아직 얼굴로 손이 가고 장난감 빼앗기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혼을 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고 알려주어야 이 행동이 줄어들까요? 이 고민을 이야기해 주실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아버님께서는 이제 아이야, 아이야, 뭐 이제 깨물면 어떡해. 아프잖아. 이제 그만해. 라고 대응하셨다고 하셨고, 어머님은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니까 직접 우리 아이 팔을 세게는 아니겠죠? 살짝 이렇게 깨물어 주면서 "너도 아프지? 그러니까 깨물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 네. 원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이 친구?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친구가 이제 올해 3 월에 처음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친구고요. 첫 적응 때를 돌아봐도 교실이나 친구들을 처음 만난 시간, 교사에 대해서 낯을 가리거나 불안해한다기보다는 좀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하고 좀 친화력이 있는 아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적응이 빠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4 일째 되는 날부터도 엄마랑 아주 쿨하게 안녕하고 인사하고 교실에 들어와서 놀이도 하고, 집에 갈 시간 되면 교실의 모든 선생님에게 안녕하고 친구도 안아주고 그러면서 하원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한 2 주차 정도 될 때부터도 친구들이 등원할 때마다 먼저 선생님보다 문 앞에 가서 맞이를 해 준다든지, 뭐 이제 사실 초기에 낮잠 자는 거 첫 시도하실 때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엄마의 그런 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일과들을 좀 빠르게 적응해 갔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때 재밌었던 일화는 낮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셨었는데, 이제 엄마와 처음 떨어져서 자고 우리 아이는 사실 이제 모유 수유를 끊은 지 얼마 안 돼서 원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애착 인형이나 이불이 있다면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엄마 외에는 애착 인형도 없고 이불도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콩이는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애착 인형 같은 걸 하나씩 가지고 어린이집에 오고 가지고 잠드는 모습을 보더니 교실 안에 이제 있는 역할놀이 바구니 속에서 아무거나 인형 골라와서 안고 잠들려고 했고, 최근에는 그래서 가정에서 인형을 가져올 때가 많은데 이제 매일 그 인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애착이 있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들이 하는 것을 좀 함께하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라고 느껴지는 면도 있었어요. 교실에서 이렇게 친구를 꼬집거나 빼앗을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오냐면, 어떨 때 친구의 얼굴을 만지려고 다가가거나 이렇게 뭔가 쓰다듬어 주려고 하고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쪼끔 손을 다시 이제 잡으면서 꼬집으려고 하는 경우,
요런 경우를 좀 몇 번 발견했고,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그럴 때 교사가 바로 확인하고 제지한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편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친구가 좋아서 그래? 반가웠어? 이제 그런데 얼굴 만지는 건 친구가 싫어할 수 있어. 그럴 때 이렇게 뭐 짠 하는 걸 알려주면서 하이파이브 해볼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꼬집는 거는 안 돼. 그래서 반복될 때는 꼬집으면 친구 아파. 우리 반가울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러면서 이제 하기로 했던 다른 표현들을 알려주시거나 이제 그런 방향을 좀 사용하고 있죠. 콩이는 보통 특정한 장난감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꼭 갖고 싶어 한다거나 한 가지 놀이에 막 집중하고 몰입해서 누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제 자기 걸 경계하고 보호한다거나 이제 이런 면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장난감이 등장했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선생님이 거기 많이 모여서 뭔가 놀이가 커지고 있다거나 이제 그러면 그런 곳들을 옮겨 다니면서 놀이하기를 좀 좋아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꼬집거나 빼앗는 다툼은 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모여 있는 친구들 놀이 틈으로 자기도 이제 함께하고 싶어서 끼어들다가 부딪힌다거나 이제 친구를 밀고 이제 들어가서 앉으려고 한다거나 놀이하고 있는 친구 장난감이 재밌어 보이면 이제 그냥 말없이 가져가려고 하거나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놀이를 방해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 행동은 친구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걸 우선 먼저 알려주시고, 방해되는 행동하면 같이 놀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땐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같이 놀고 싶으면 같이 하자고 말해야 돼. 그래서 같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신다거나 하나 줄래? 나도 줘. 이제 이런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주시면서 지도하시고, 그리고 교사가 이제 함께 놀 때는 그 방법을 좀 아이가 많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을 우리 콩이한테 쓰면서 놀잇감의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시고, 콩이가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할 때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래서 나도 줘라는 말을 좀 유도하는 표현들, 이제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걸 좀 반복해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같이 이런 걸 알려주면 이렇게 말로 하면서 따라 하나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뭐 바로바로 그 장면에서만 따라 안 하면 다른 데도 응용도 되나요? 다른 데 응용하는 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러면 이제 그럴 땐 이제 네, 그런 네, 표현을 쓸 수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을 처음 받아서 읽어보면서 이걸 왜 고민하실까? 뭐가 문제지? 이 고민되는 게 뭐가 고민이 되실까? 이런 생각을 사실 처음에 했었거든요. 원장님이 지금 사연을 알려주시고 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그 생각이 더 들어요. 이게 왜 문제지? 뭘 아. 궁금해하신 거지? 이 생각이 더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일까요? 특히 어머님이 고민으로 말씀해 주신 거에서는 이제 얼굴로 꼬집거나 무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걸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있냐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콩이는 어떨 때 꼬집거나 물었죠? 좀 기분이 좋거나 신이 나거나 그러고 친밀함의 표현이 이제 점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꼬집는 모습들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떨 때 꼬집거나 문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 고민 사연을 말씀하실 때는 네. 분명히 좋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좋은데 왜 꼬집죠?" 음. 라는 반응을 가장 크게 보이셨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원에서 어떤가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교육했는지 알려드리는 걸 몇 번 반복했거든요. 네. 그랬음에도 이제 어머님이 계속해서 걱정하시거나 "어제도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해 주실 때 대부분의 중요한 흐름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였던 것 같아요. 인제 이 어머니 고민의 실체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친구가 꼬집고 깨무는 상황에서 왜 깨물는지 왜 꼬집는지를 구별을 그 디테일한 이 아이의 의사 표현을 구별을 힘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는 이걸 내용을 들으면서 원에서는 너무 잘해 주고 계신데 아이가 이 콩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을 때 그럴 때도 있고 네. 너무 반가울 때도 꼬집거나 뭐 물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친구가 반가우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것도 알려주셨고. 네. 그걸 반복하면서 뭐 말로서 한 단어 정도라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해 주시고, 그거를 더 친구랑 잘 놀 수 있는 방법으로도 알려주고 계시고. 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 더 궁금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그 집에서나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일단은 그게 너무 위험한 행동으로 보인다거나 네.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이시니까 제지를 급하게 하시지만, 얘가 이걸 왜 했는지, 네. 좋아서 하거나 신나서 그럴 상황이라는 이 상황적인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만 하셨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에서도 2번 정도 반복해 얘기하신 게 말해 주면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뭘 뭐 말해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해 주면 '아 내가 네. 잘못한 거지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아이가.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꼬집지 마."라고 설명하면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런 아. 얘기를 한 2-어 번 반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말하니까 얘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하지?'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아 예.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 이 친구가 반가울 때도 그렇고 신날 때도 그렇고 뭐 약간 이렇게 기분이 너무 흥분돼 가지고 막 신나 갖고 이럴 때, 정신없이 놀 때 막 즐거울 때도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뭐라고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뭘까요? 아이가 미숙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음. 이런 걸 보통 미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너무 예. 좋은데 자기 신나는 감정, 반가운 감정, 함께 놀고 싶은 마음, 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죠. 아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인형 잡듯이 잡을 수도 있고, 막 스킨십 좋아하는데 끌어안듯이 손가락으로 꽉 잡을 수도 있고, 특히나 뭐 굳이 뭐 이걸 구강기냐 아니냐 이런 걸로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입에 넣고 입으로 확인하려는 시기에 다 하는 것처럼 너무 좋으니까 물고 빨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예. 네. 근데 인제 그게 뭐 이 고민을 아마 제가 알기로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아는데,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까지 붙여 가지고 아이가 무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를 검색만 해 보셔도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왜 무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 어떤 감정인 거냐, 어떤 욕구인 거냐, 그리고 그 욕구에 대해서 그걸 대체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를 알려주면 된다. 음. 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미숙함이니까. 그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잘하나요? 잘 못하죠. 그죠? 그럼 네. 아이가 식판이나 이 밥을 먹는 식탁 위에서 먹게 되면 손을 먼저 쓰나요? 젓가락을 쓰나요? 아 우리 1 세반 친구들 3 월에 대부분 손으로 먹으려고 하죠. 그죠?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죠? 그걸 알고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도구를 쓰는 거 자체를. 우리 그쵸. 어린이들은 또 젖병에 우유만 먹다가 이유식 시작하고 뭐 한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시기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음. 그런 걸 미숙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점점 지도해 가시죠? 뭐 이제 손 먹는 대신에 숟가락을 떠먹여 주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죠, 그러면 먼저. 아이가 그걸 듣자마자 바로 그걸 떠서 먹나요? 아이 그렇지 않죠. 손으로 숟가락 쥐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딱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예. 되죠. 숟가락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인제 그게 입으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거 미숙하니까. 그쵸. 서투니까. 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문제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애가 음. 숟가락질이 안 돼서 막 흘리고 있어요. 그래요. 손가락으로도 막 집어 먹어요. 네네.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막 주워 먹어요. 음.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된다고 알려주시겠죠. 바닥에 떨어진 건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그러시겠죠. 그쵸. 그러면 애가 그걸 구별을 할까요? 못 할까요? 구별할까요? 구별 못 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먹지 말라니까 안 아 그쵸, 먹겠죠. 그쵸. 여기 있는 건 먹어, 그건 지지야, 뭐 이렇게 알려주신다거나 이러겠죠. 음.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가 깨물거나 물 때 "너도 아프지?" 이러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얘한테 엄마도 같이 밥을 던지거나 밥을
흘리면서 봐봐 너도 지저분하지? 이렇다고 하면 제가 좀 너무 비약한 걸까요? 아이가 뭘 배우는 거죠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네네. 서툴고 미숙한 행동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친구끼리 어른과 이 사회적인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고 있는 방법으로 바꿔주고 또는 알려줘 가느냐, 그걸 익숙하게 해줘 가느냐, 무엇을 알려주는 방향이 되시기보다는 네. 얘가 아픈 걸 몰라서 그러나 보다. 기분 나쁜 걸 몰라서 그러나 보다. 너도 기분 나쁘지. 너도 아프지. 그러니까 나도 물지 마. 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아이는 당황스럽죠. 마치 밥을 이 숟가락질을 이렇게 잘해갖고 이렇게 떠야 돼.를 알려주시는 게 알려주는 거지. 네. 엄마가 흘리는 걸 보여주면서 봐봐 지저분하지? 지저분하지? 이런다고 해서 숟가락질을 잘하게 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빠도 어떻게 하셨냐? 그만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아버님은 마냥 귀여우신 거거든요, 아이가. 그냥 그러셨- 놀이의 하나예요, 놀이에. 네네네. 마치 이제 남자애들이랑 뭐 이렇게 권투놀이를 한다거나 막 뭐 이렇게 뭐 몸싸움 놀이 같이 이렇게 막 해주다가 아 이제 그만 이건 너무 거칠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네네. 막 같이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이러다가 아이가 흥분해서 막 깨불면 아 여기까지는 아니야 이제 그만 뭐 이렇게 놀이를 스톱하는 느낌으로 알려주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좋은 기분, 그 신나는 기분을 어떻게 더 신나게 가고 싶은지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대안적으로 또는 자기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를 배우는 과정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이해되시죠? 네. 어머님과 아버님이 중지하게 하거나 야 이거 아픈 행동이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야 정도는 어머님도 이제 느껴봐 너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셨다는 건 알겠는데 네. 아이가 그 당시에는 아주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요 나이 때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 이게 왜 안 좋을까를 반추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행동일까를 추론해내서 방법을 시도해보고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해볼까? 남들은 어떻게 하나 찾아보고 이렇게까지 사고할 연결하기는 그쵸. 너무 어린아이예요. 네네네. 그냥 밥을 숟가락질을 가리키는 느낌으로 계속 흘릴 거고 계속 물 수 있고 불쑥불쑥 꼬집을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밥을 넣길 원하는 거지 입에 이런 것처럼 네. 조금만 연습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때그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그렇죠. 이거 꼬집으면 안 되고 친구 아 기분 좋았어 아, 너무 좋아서 그래 좋아라는 말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네. 그쵸, 그쵸.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얘기가 뭐 더 할 게 네. 있나 얘기할 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게 되게 저는 너무 훌륭하게 하고 계시구나 현장에서 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아이가 그 행동을 보일 때마다 아 얘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전후 맥락을 다 파악을 하시고 아이들과의 관계, 놀이의 상황을 다 파악하셔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할 때 이걸 했구나까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까지 가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어머님, 오. 아버님이 그걸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네네네네. 원장님이 잘 알려주셔야죠. 원장님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에서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 중에 뭔가 도움이 되실 게 있으세요?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이제 어떤 방향의 고민이냐면 "이걸 이해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할까요?" 라거나 네. 네 "이거를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매번 알려줘야 되죠?" 라는 이야기도 네. 하시고 그다음에 콩이 어머님 하셨던 것 중에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고 계신 것 또 하나는 오늘 어린이집 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보냈는데 오늘 어땠나요? 네. 오늘 그거 했나요? 또 했나요? 또 꼬집었나요? 뭐 또 뺏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가기 전에 그렇게 막 단돌이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안 하게 되는 거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부모님이 그걸 좀 이해하고 같이 어린이집과 발맞춰서 이렇게 제시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요, 사실. 근데 네. 오늘 해 주신 얘기에 되게 중요하게 부모님 이해가 쏙쏙 되실 만한 정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하신 건 그 행동의 즉각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중지나 중단까지는 알려주실 수 있었는데 아이가 왜 그런지를 파악해서 '그럴 땐 이렇게 해 보자.'라는 대안이나 그걸 연습하거나 그 연습을 반복하는 것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답답하시고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해가 어려우셨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되니까 제가 그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아이가 친구를 깨물었어요, 꼬집었어요, 그래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고 그쵸. 그쪽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아이가 아니고 3자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네네.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뭐야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고기가. 전 이 사연을 보면서 아유 귀엽네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냥 물고 꼬매고 꼬집고 그랬을까. 근데 그냥 깜짝깜짝 자기도 놀랬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니 그렇잖아요. 숟가락질하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그러셨잖아요. 흘리면서 먹는 게. 맞아요. 그게 뭐 3개월 안에 되던가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안 이 돼요. 친구도 그 시간만큼 걸릴 거예요. 숟가락이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제 훈육이라고 할 때 이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그 행동을 제지하게 하는 거는 단호하시면 돼요. 단호함이라는 건 중지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중지. 그리고 대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의 대안. 그 다음에는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익혀가는 과정. 네.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